오늘은 소수 곱하기 내용 배우고 마찬가지 소수 곱하기 한다는 끝입니다. 숙제 끝까지. 자, 이야기로 보는 세상에 작은 수의 이름인데 작은 수의 이름이란 거는 이게 한자 옛날에 이제 작은 숫자를 불렀던 이름인데 우리가 억겁 그 다음에 불가사의 무량대수는 저거는 위에 그거 큰 수의 이름이에요. 일시, 백천만 그 다음에 일시백천만억 조경해자 양구관장 제급 그렇대요. 자, 그때 억겁, 불가사의, 무량대수, 그 다음에 청정 이런 것도 이제 숫자를 의미합니다. 실제 숫자예요, 이거? 나중에는 억겁, 플렉시아나 플렉스 청정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보시면 1보다 작은 수인 소수에는 소수의 이름이 수사를 붙이지 않고 수점을 쓴다는 게 0.12라고 읽지 않는다는 거지. 이 10이라는 건 이게 수사라죠, 수사. 네. 아무튼 숫자로만 있습니다. 0.12라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다양한 수의 이름을 가지는데 0.1은 리, 호, 사, 홀, 미 등등등입니다. 보면 옛날 막 이런 것도 있거든 진짜. 약간 애매모호하단 말을 쓰잖아. 애매모호하단 말이 모호가 여기 있거든. 그만큼 작다는 뜻이야. 애매모호하다 좀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약간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 왜냐면 모호가 정말 작잖아. 0.000000000000001이니까 아주 작지. 이거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찰나의 순간에 지나갔다라고 말 쓰기도 하잖아. 그때 찰나가 여기도 있어요. 0.0이야. 이거 진짜 찰나인 거지. 정말 찰나지. 찰나란 자체가 이런 거야. 청정은 깨끗한 건데 이거 하면서도 화공은 여긴가요? 이거 하면서도 순식간이라죠. 순식의 숫자예요. 순식간이 사이간자거든. 이 사이 동안이란 거야. 순식간이 지나갔다. 근데 진짜 찰나다. 이 진짜예요. 순식, 찰나. 진짜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해보면 답이 너무 애매모호해. 이런 것들 비슷비슷하다. 이런 것들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이런 단어들이 숫자를 뜻합니다. 모호, 찰나, 그 다음에 순식, 청정. 청정이 제일 작아 보이죠? 지금 현재는 청정해요. 깨끗하다는 거지. 아주 작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숫자도 있습니다. 보시면 모호하다라는 말은 채도가 흐릿터분하거나 분명하지 않다. 이게 한자죠. 그럼 저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라고 표현도 자주 한다. 수유부터는 이제 여기 있는부터는 인도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이름도 있습니다. 순식은 눈을 한번 깜짝이거나 숨을 한번 쉬는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해서 순식이라고 하고요. 아주 작은 상태를 이야기하죠. 순식. 줄글게요. 눈을 한번 깜빡하거나 숨을 한번 쉴 만한 아주 짧은 동안이란 뜻도 있습니다. 숨을 한번 쉬지도 못할 것 같은데. 탄지라는 것도 이제 손가락 이게 이렇게 한번 튕기는 거죠. 손가락 한번 튕기는 동안에 아주 짧은 시간 타우스 같은 거지. 이렇게 하면 반 죽었어. 나는 비관적인 존재. 반 죽이는 거죠. 아이. 자, 탄지라는 것도 마찬가지. 탄지도 손가락을 튕길 동안에 아주 짧은 시간. 그 다음에 찰나라는 것도 보자. 아주 가는 비단실에 날카로운 칼을 대어 비단실이 끊기는데 필요한 시간이 찰나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단이 있으면 매우 날카로운 칼이 있으면 그 위에다 비단을 올려놓으면 비단이 자연스럽게 잘리겠지. 네. 그 잘리는 순간, 그 순간의 시간은 찰나라고 부르는 거지. 이런 것처럼 호공이란 우리가 아는 거잖아, 맞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호공이란 거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중인데 이때 불교 단어예요. 불교 단어. 불교의 호공은 걸림이나 장애, 대립이나 차별이 없는 상태, 거의 없다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거의 없다. 청정이란 말은 말 그대로 깨끗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깨끗할 거잖아. 네. 거의 아무것도 없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수를 의미합니다. 깨끗한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작은 수를 우리는 청정이란 말을 써요. 네,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바탕이 어떤 색깔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림? 뜬금없이 그림. 자, 청정하다. 청정의 청정이지. 청정의
이게 허공인 거지. 그러면 아주 깨끗한 상태,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 거의 0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자, 소수 사이의 관계는 이게 소수점 이동이 정말 중요한 게 소수점이 찍히면서 이제 작아지느냐 커지느냐 차이거든. 네. 10분의 1배, 그 다음에 100분의 1배, 여기까지 넘어갈 때는 10분의 1배지만 이렇게 넘어갈 때는 몇 분의 몇 배야? 100분의 1배.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때는 1000분의 1배. 우리 했던 거죠. 그 다음에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된 거. 자, 그래서 소수점이 이동된다. 그래서 0.67 곱하기 10이면 소수점 이동된다, 맞지? 오른쪽 이동할까? 왼쪽 이동할까? 이렇게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말은 숫자가 커진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 문제 보면 소수 문제 보면 한번 할 건데 A와 B의 합이 1.4예요. 네. 근데 둘 다 소수점 한 자릿수잖아? 네. 소수 한 자릿수 A와 B입니다. 이때 A에서 소수점을 빠뜨린 거야. 소수점을 와, 이렇게 진짜 싫어. 빠뜨린 수와 조용조 B를 뺐더니 얼마가 됐냐면 7.4가 나왔대. 와, 저 진짜 자, 이거 아주 쉬운 문제인데 왜 쉽냐면 소수점을 빠뜨렸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만 이해하면 돼. 삐삐. 그러니까 소수점 곱하기 삐삐. 소수점 뺐다는 건 어떤 뜻일까? 그러니까 숫자가 커졌어, 작아졌어? 커져요. 커졌지. 몇 배 커졌을까? 몰라요. 원래 몇 자리였어? 한 자릿수니까 몇 배가 됐어? 10배. 그럼 얘네 식이 어떻게 돼? 10개의 A에다가 누굴 빼면? A 8이다. B를 빼면 누가 된다? 7.4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금방 풀려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얘가 지금 10개의 A에다 B를 한 번 빼면 그게 7.4가 되잖아. 맞지? 네. 10개의 A가 있어 이게. 10개의 A가 있는데 거기서 B를 한 번 뺐어. B를 한 번 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얘가 7.4라 돼 있죠? 아, 그러면은 무조건 이게. 거기다가 지금 누구 더해주면 A랑 B를 합치면 그게 1.4라며. 네. 그럼 B를 마저 채워. B를 마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A도 한 번 더 채워. 그럼 여기서부터 B까지는 얼마가 돼? 1.4가 되지. 네. 맞나? 네. 그러면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가 총 몇 개 있는 거와 똑같아? 11개. 11개 있는 거 똑같지? 그럼 11개 A가 누구랑 똑같냐면 7.4랑 누구랑? 1.4랑 더한 건 똑같지? 네. 그러면 11 곱하기 A가 얼마가 돼? 8.8이 되나? 네. 그럼 A는 얼마가 될까? 0.8이 돼요. 8.8? 왜 8.8? 아. 여기 7.4랑 1.4를 더하면 8.8이니까. 얘 소수 한 자리에서 그냥 더해줘도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0.8이지? 그럼 얘가 얼마예요? 0.6. 0.6이겠지. B는 0.6이게. 이렇게 풀면 돼요. 아주 쉽지. 자,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여기서 요 내용을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이제 부족하고 모자란 걸 채우면 되는데, 여기서는 A가 몇 개 차이가 나? A가 몇 개야? 다 합치면 A가 몇 개가 돼? 11개. 11개의 A가 되지, 맞지? 네. 더하기 B에다가 빼기 B를 하면 B를 뺐다 뺐으니까 B는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없어요. 남아있지 않지? 그 다음에 얘들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 8.8. 그러면 똑같이 나오지? 맞지? 두 개씩을 더하면 아까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11 곱하기 A는 8.8이니까 A는 0.8이 구해집니다. 무슨 말 알겠어? 네. 이렇게 문제를 소수일치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도 0.8 곱하기 3 당연히 알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다만 이 방법들은 꼭 기억하고 갈게요. 방법 1번, 방법 2번, 방법 3번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 원리라서 한번 보고 갈 건데 뒤에 이제 나오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0.8 곱하기 3은 일단은 곱하기잖아. 얘가 지금 소수 한 자리에다가 자연수 곱하는 거거든. 네. 그럼 얘는 사실은 0.8에다가 얼마 더하는 거야? 0.8 더하기 0.8 하는 거죠. 네. 0.8을 3번 더하면 2.8
4가 됩니다. 또는 분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0.8은 10분의 8. 8 곱하기 3이고 그러면 3이란 건 뭐야? 분자야. 분자. 자, 무조건 모든 자리에서 분자를 했지? 네. 그럼 83, 24 나누기 10이니까 얘는 소수로 바꾸면 2.4가 4. 되죠. 그 다음에 8 곱하기 3이 얼마야? 83, 24지. 그럼 여기서 0.8 곱하기 3이면 소수점이 몇 개 생겼어? 얘가 소수점이 한 개 생겼지? 네. 그럼 결과 또한 소수점 몇 개 생겼는데? 1개. 2.4.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쓰죠? 네. 저 그건 없어요. 뭐 다 이 방법 쓸 건데, 이제 위에 두 개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제일 빨라요. 자, 이것도 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제 문제는 좀 의미가 좀 달라요. 3 곱하기 0.9는 3을 0.9번 더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 얘는 뭐냐면, 정확하게는 이 0.9라는 거는 몇 개 중에 몇 개? 10개 중에? 9네. 9개죠. 그럼 얘는 한글로 바꾸면 3을 2.7? 10등분 하는 거야. 10등분하고 그 중에 몇 개? 9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총 9가 3개를 안 가져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3 곱하기 0.9면 3이 0.9개라고 생각 많이 해버리면 그런 경우에는 분수로 넘어가는 거지 의미가. 그러니까 0.9라는 게 10분의 9니까 10을 10등분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1을 각각 몇 등분 할 수 있어? 1을 1과 1로 1을 10등분 하는 거야. 10점. 1을 10등분 하는 거야. 그래서 1을 10등분 하는 거야. 10등분 했고 10등분 했고 10등분 했어. 그 중에 몇 개씩만 가져왔어? 9개씩만 그대로 가져오면 그게 얼마가 될까? 2.7이 7.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2.7이 만들어지는 거야.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분수 바꾸는 건 아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얘가 분수로 바꾸면 3 곱하기 10분의 9니까 분자끼리 곱하면 27이고 분모는 10이라서 2.7이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9가 얼마? 27이죠. 그럼 여기서 3 곱하기 0.9면 소수점 몇 개 생긴 거야? 한 개. 한 개 생긴 거니까 똑같이 소수점 몇 개? 한 개 만들어 주면 되죠. 방금 3이 제일 쉬운 거 같은데. 방법삼이 제일 쉽죠. 제일 쉽고 제일 빨라. 그래서 보면 자연수의 곱셈을 먼저 한 후에 곱해진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춰 곱셈 결과의 소수점 찍습니다. 이게 방법 3번이고요.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까지 끊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1보다 큰 소수와 자연수 곱셈 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1번 그 다음 소수점 두 자리입니다. 소수점 두 자리는 어떻게 똑같이 계산하는 거지? 네. 5 곱하기 5 곱하기 1.23이다. 그럼 방법 1은 5 곱하기 1을 100분의 얼마? 100분의 1. 123. 그럼 100분의 612예요. 6.15. 6.15. 5 곱하기 123은 615죠? 615. 그럼 얘를 5 곱하기 1.23은 소수점 몇 개? 6.15. 소수점 1을? 소수점 2개 생긴 거지? 네. 얘는 소수점 몇 개 생기면 돼? 2개. 그럼 6.15가 됩니다. 이 내용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방법 3 같은 거 있는 거죠? 네. 자, 보시면 0.2 곱하기 0.8이에요. 소수점 두 개를 계산한 거예요. 0.2 곱하기 0.8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냥 2 곱하기 8이 얼마예요? 16이죠, 얘가? 2 곱하기 8은? 네. 그럼 0.2 곱하기 0.8이면 소수점이 총 몇 개 늘었는지 봐야 되지. 얘는 2는 몇 개 늘었어? 한 개. 8도 몇 개 늘었어? 한 개. 그럼 총 여기 몇 개 늘은 거야? 2개. 그러면 1.6도 어떻게 해야 돼? 2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16이니까 그렇지. 소수점이 한 칸, 두 칸 땡겨져서 여기서 0.16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수끼리 곱하는 거. 자연수 곱하는 거 똑같아요. 그럼 큰 숫자입니다. 2.91 곱하기 3.2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면 그냥 세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291 곱하기 32를 하는 거지. 네. 그럼 2에 9, 28에 58인가? 그러면 3에 9, 3, 27에 3, 6이니까 얼마가 돼? 6, 8이 되나? 이렇게 네. 되죠? 그러면은 2, 1, 3, 9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소수점 원래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지? 자 곱하기 할 때는 소수점 맞출 필요가 있어 없어? 곱하기 할 때는 없어요. 더하기 할 때는 맞춰도 돼 안 맞춰도 돼? 더할 때는 무조건 맞춰야 되지. 더할 때는 그 단위수가 임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맞춰줘야 돼야 되는데 곱하기는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 왜 맞춰도 안 맞춰도 될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얘가 100분의 291 곱하기 10분 얼마? 32랑 똑같으니까 결국 분자끼리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곱해야 되지. 그럼 분자끼리 곱하기 자릿수 맞춰 안 맞춰? 그냥 순서대로 곱하지 이렇게. 네. 이렇게 자릿수 맞춰가지고. 소수를 맞춰 안 맞춰? 안 맞추지. 분자에서 어딨어 이게. 소수를 결국 누가 결정해 주는 거야? 분모가 결정해 주는 거야. 네. 이 분모가 소수를 몇 개가 생겨 여기서? 3개 생기지. 전체 다 합치면. 왜 3개 생길까? 이미 얘가 몇 개 가지고 있었으니까 얘가. 2개 가지고 있잖아. 얘가 몇 개 가지고 있었으니까 결국 몇 개만 챙겨주면 돼. 네. 3개만 챙겨주면 되지. 그 말은 뭐냐면 291이랑 32만 따로 곱해줘도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소수점 개수를 체크해주면 돼요. 얘는 2개 썼고 얘는 1개 썼으니까 총 합치면 몇 개? 3개죠? 네. 그럼 하나, 둘, 3개 똥 찍히겠네. 그럼 9.312가 되는 거예요. 쌤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2.91이랑 3.2 한 다음에 2 곱하기 3은 한 대충 6이니까 대충 어림상 뒤에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하기에는 안 되지. 그냥 소수 개수만 체크하면 되니까 분수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어차피 2개, 1개 합치면 몇 개야? 3개. 3개니까 하나, 둘, 셋,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요 내용이 오늘 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곱하기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럼 곱하기 어떻게 해야 될까? 식 적어놓고 한 번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하지. 네. 별로 심한 문제는 없다. 심한 문제는 얘기하지만 다음 주 내년부터 할 겁니다. 우와. 좀 멀었죠. 내년에 할 거니까 마음 편하게 올해는 잘 보내도록 해. 쌤 알았지? 정말 마음 편하다. 왜? 좋아. 아이 괜찮아. 야, 올해까지는 편안하게 숙제를 쉽게 해줄게. 내년부터는 좀 빡세게 시킬 거니까. 내년이 왜? 아니, 올해까지는 편안하게 시킬 거라. 2020년까지 내가 조금씩 숙제 나와줄게. 12시간도 안 남았나 있는데요. 2021년부터는 빡세게 우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2021년. 아, 네. 내일부터 아니 내 아니, 선생님, 4시. 내일 아니지, 내년부터. 알겠습니다. 아니, 내년부터 시킬 거라니까? 내일이 아니라? 아. 올해는 이렇게 좀 쉽게, 아니, 4학년이잖아. 내년 돼야지. 5학년이니까. 내년 되면 우리 빡세게. 자, 봅시다. 제목 보시면, 팔척이라 돼 있어요. 이게 척이란 게, 나라마다 사실 아, 기준이 달랐지. 이거 그 척이 하나의 길이 단위라는 걸로 알고 그 있는데. 척은 길이 다니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한자, 두자라고 하기도 하잖아? 이게 팔 넓은 만큼, 한자, 두자. 제일 잘해. 한 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다 마일 또는 인치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우리도 인치는 있지. 여기에 또, 모니터 화면이나 이런 것도 허리 둘레는 인치로 우리도 아직 하잖아. 허리가 뭐 몇 인치다, 그 다음에 뭐, TV가 몇 인치다, 뭐, 100인치, 29인치다, 29인치 작은 거지. TV 요즘에 TV 다 크더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재는 단위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주 단위는 뭔데? 미터법이라 하지. 네. 센티미터, 밀리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런 것들 다 미터법이라 하거든. 이거 앞문제에 킬로미터 나왔어요. 이게 미터법이기 때문에 다 이런 단위들을 미터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볼게요. 1971년 충남 공주 송산리에서 벽돌 무덤을 발견했는데 오른쪽 판에는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는 글자가 있었고요. 사마는 백제 25대 무령왕의 본명이었고 영동 대장군은 무령왕 921년에 중국 양나라의 임금 무제로부터 받은 직책이었기 때문에 무령왕의 무덤이라고 알았습니다. 보시면 무령왕릉은 삼국시대 왕릉 중에 유일하게 주인을 알 수 있는 무덤으로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좀 가서 본 건데 삼국시대 왕릉이 뭔지는 알지? 네. 삼국시대 왕릉은 좀 경주가 많잖아. 맞지? 그 주인을 알 수 없지 거기는. 네. 주인 알 수가 없어요. 하도 일본 놈들이 다 뒤지고 싣고 가가지고. 물론 일본, 중국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도굴되지 않은 유일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삼국시대 시대 중에. 그래서 보시면 무령왕은 중국 남조나 일본과 결혼하면서 문화 발전에 노력하였고 백제의 국제주의를 높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벽돌로 만들었고 왕과 왕비의 관뿐만 아니라 1108종 2906점의 부정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보로 지정된 것을 2점인데, 자, 백제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보시면, 삼국사에서는 무령의 키가 8척이나 되었고, 인자하고 너그러워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왕이라고 되었습니다. 8척이면 얼마인지 모르지? 뒤에 나와있다. 한번 해볼게. 키가 8척이고 눈썹과 눈이 그림과 같았으며 인자하고 관대하여 민심이 그를 따랐다. 모대왕이 제위 23년에 돌아가시자 그가 왕이 올랐다. 본평을 좌평 백가가 가림선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키니 임금이 병사를 거느리고 오두성에 이르러 한솔 해명을 시켜 토벌하게 하였다. 백가가 나와 항복하자 임금이 백가의 목을 밀어 백강에 던졌다. 밑에 보면 한자 있죠? 읽을 수 있는데 생략 학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무릉왕 어쩌고 내가 잘 읽을 수 있는데 내가 이제 해줄게. 5척 단신, 8척 당신이란 말은 5척은 키가 작은 사람, 8척은 키가 큰 사람 이런 말을 써요. 5척 단신, 8척 단신. 나는 이제 키가 작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라고 말하면 재수없겠지? 선생님 저는 키 작아서 선생님 아니야, 다섯 살 너희 때는요? 칠 거야. 내 5살 때 몰라?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선생님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있는지 나는 지금 그렇지, 내가 이만했어. 내가 우리 엄마는 내가 우리 나왔겠어. 쌤 우리가 더 있단다. 지금은 진짜요. 지금 184. 자, 보시면 키가 8척이면 8척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맞지? 네. 보니까 척이란 거는 길이와 넓이의 단위입니다. 쭉 볼게요. 여기서부터 척이란 것은 너비의 기본 단위입니다. 길이와 너비의 기본 단위입니다. 척이란 거는 손가락을 넓게 펼친 모습에서 따라서 신체척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척의 10분의 1은 뭐냐면 촌이라고 마디 촌자라 쓰죠. 손의 마디에서 촌이라고 하고요. 서양에서도 우리가 피트 있죠. 풋 이용해가지고 서양에서는 달을 이용해서 피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피트는 약 30.48이고요. 인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인치 단위는 피트의 12분의 1로 약 2.54cm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구글 가면 이제 단위 변화시키는 건 다 있다. 네. 단위 변화시키는 다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그런 것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키를 이제 척이나 인치나 피트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이게 척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마다 척이 다르잖아. 네. 맞지? 어떻게 척만 손가락 넓게 이렇게 쭉 해놓으면 척이 다 다른데 중국 한 나라의 척은 이게 한 척이라 하고요. 중국 한 나라 척 따로 있고 이거 줄을 안 꺼도 된다. 당나라 때도 있고 삼국유서도 여기 보면 갑자기 고구려 척도 있어요. 사실 고구려 사람들이 옛날에 좀 길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길거든. 사람들이 좀 컸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지. 물론 이제 내가 고구려 시대를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고구려 사람들이 좀 이제 백제나 아니면 신라보다 좀 더 덩치가 크고 이제 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의 이거 줄 거세요? 사람의 신체를 기준으로 하는 길이 단위는 각 시대마다 같을까 다를까? 다를 거예요. 다르겠지. 신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요. 백제의 한 척하고 중국의 한 척하고 그다음에 고구려의 한 척은 다 달라요. 우리 괜찮아? 3등은 크네요. 그렇죠. 만지고.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우리가 또 찾아보면 되기. 자, 그래서 척이 다 다른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볼 건데 도량형 통일에 힘쓴 것은 조선시대 세종, 위대한 세종이죠. 빠지지 않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도 만드시면서 도량형의 통일에 힘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야 더 편하니까. 이게 있어줘야 이제 나중에 뭐 가뭄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떻게 뭐 가뭄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미리 받아놔야 되지. 네. 또 홍수가 안 나려면 뚝을 잘 지어놔야 되잖아. 네. 그럼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지. 자, 뚝의 높이는 이만큼 하세요라고 하는데 나라마다 동네마다 다른 거야. 아하. 사척 길이를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어떤 동네는 좀 짧고 어떤 동네는 너무 큰 거야. 어떤 분들이 그럼 같지 않잖아. 그 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도량형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황동척이라고 제작되어 있는데 얘는 악기를 제작했고요. 그때 길이의 표준을 정하면서 약 34.48이 황종척이 됩니다. 그래서 척의 명칭을 다르게 하였고 여기 보면 황종척, 영조척, 표백척, 주척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정해져 있었구나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요거 가지고 이제 뒤에 문제들은 요걸 사용해서 풀어야 되거든? 알았지? 네. 요거 사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네, 집에 쓸게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키가 8척이다. 그럼 무령왕의 키니까 한 척이니까 한 척은 뭐였어? 한 나라일 때 기준이었지? 한 나라의 기준이 한 척은 23.7이에요. 그러면 18척이었으니까 8 곱하기 얼마야? 네. 13.7. 23.7 하면 되죠? 계산하면 되지? 별로 안 컸네. 8 곱하기 23.7 이상하. 얼마가 돼? 계산해볼까? 지쳐서 다 계산해봐야지. 식만 다 적어놓자 일단. 80몇 나오네. 2번은 어때? 봐봐. 2번은 식적자. 얘는 8 곱하기 얼마야? 29.7이죠. 189.7. 얘는 8 곱하기 35.6이고요. 8 곱하기 34.48이고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16.33입니다. 한번 길이를 재볼게요. 뭐죠? 189.6. 189.6cm. 진짜 한번 계산해가지고 답을 봐야 됩니다. 얘는 얼마 나와요? 237.6cm. 갑자기 커졌죠? 대방의 3m. 자, 얘는 고구려척이 얼마 돼요? 284.8. 284.8cm. 불가능하죠. 얘는 얼마예요? 278.4. 270. 8.8. 5.84 나오는데. 5.84. 5.8 나오는데? 5.84 나오는데. 그래? 해보자. 3, 4, 4, 8. 8, 8에 60. 4. 8, 4, 32죠? 네. 그 다음에 8, 4, 32니까 5고, 8, 3, 24니까 275.84. 역시. 275.84. 그 다음에 얘는 표백척은 얼마야? 30.64. 얘는 너무 작다, 맞지? 너무 작아요. 제일 적당해 보이는 게 아마 한 척 같다. 한 척 정도면, 요 정도면 그때 당시는 정말 컸겠지. 네.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먹는 건 에너지 그때 약해가. 쓰던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한나라 때 이게 그때 아저씨가 줬다며. 옛날 그 아저씨가. 옛날 사람들이 서점을 보면 어떨까? 저기 있더만. 옛날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큰 아니네. 양나라인데, 양나라는 또 옛날이잖아. 몰라? 251점 몇이래요? 250. 됐죠? 200을.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산이니까 또 볼게요. 이거는 이제 허리 돌려인데, 피트는 얼마냐면 약 30.48이고요. 그 다음에 인치는 약 2.54입니다. 나눔이 허리 돌리는 26인치입니다. 26인치를 미터법으로 바꾸고 계산 문제니까 또 해볼게요. 26 곱하기 얼마가 돼? 인치는 얼마라고? 30.48cm. 아니지, 인치는 얘가 아니잖아. 인치는 2.54죠. 허리 둘레가 26 곱하기 30.48이면 얘는 건물이냐? 허리 잘 쌤은 원래 허리도 이 정도 살찌면 굴러내는데 밖에 못 나와. 자, 26 곱하기 2.54 해볼게요. 밑에 쭉 다 해봐. 1번, 2번, 3번, 4번 마찬가지 식적어서 다 해봐야 돼. 같이 해보자. 26 곱하기 2.54니까 얼마 나왔어? 66.04. 66.04. 단위는 센티미터. 그 얘는 27 곱하기 얼마야? 2.54. 얘는 둘이 곱할 필요 없지 않나? 위에 여기다가 2.54 그냥 더해주면 되잖아. 네. 그럼 68.58cm 바로 나오겠죠? 맞지? 정말 곱할 수도 있지. 42인치면 42 곱하기 2.54. 얘는 곱해야 되는 거 맞죠? 네. 자, 254 곱하기 42 하면 되죠? 네. 8에 0에 5에 16에 1에 1, 0에 그럼 8, 6, 6, 0, 1인데 소수점이 원래 몇 개 지키는 거야? 네. 원래 2개 있지? 맞나? 그래도 2개 있어야 되죠, 맞지? 그러면 106.68cm. 요즘 TV는 얘보다 좀 더 크지 않나? 집에. 50인치 요즘에 많잖아. 저는 새로 이사 가면 다 좀 크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16인치, 18인치, 20인치 각각 미터법을 바꾸래요. 그럼 16인치는 16 곱하기 2.5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인치는 어떻게 돼요? 18 곱하기 2.5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20인치는 20 곱하기 2.54가 되겠네, 맞지? 그럼 이것부터 먼저 계산할까? 2.54 곱하기 16. 그냥 소수 곱하기 하듯이. 64? 24, 65, 30에 2, 63, 18에 221. 그 다음에 25, 4. 다음에 얼마나? 4, 6, 4. 소점은 두 개 지키죠? 46.64. 이것도 크다. 여기서 2인치만 더하면 되니까 2인치가 얼마야? 2.54가 두 개 있으면 얼마인데? 5.08. 5.08이니까 여기보다 얼마 더 큰 거야? 5.08 더 큰 거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지? 굳이 곱할 필요 없이. 5.08 곱하면 얼마가 돼? 51.72cm? 얘도 5.08을 곱하면 56.80은 생략하고 cm. 그냥 기내. 비행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선생님. 나옵니다. 자, 이거 똑같은데 3064 권일 근데 이거 샘성. B1 천사옥대 잡으면 제26대 백종원 씨는 진평대왕으로 성은 김씨다. 키가 11척이래. 아주 컸다는 거네. 키가 11척이었다. 자연. 돌계달 밟으니 돌 두 개가 한꺼번에 부러졌다. 이거 뭐 말이 이 돌을 옮기지 말고 뒷사람들에게 보여라 라고 했으니 성원에 있는 움직이지 못한 5개의 돌비 중 하나다. 즉 원은 천사가 궁전에 뜰에 내려와 왕에게 말하기를 상왕께서 나에게 명하여 옥대를 전해주라 하셨습니다. 하니 옥황상제 왕은 천천히 꿇어앉아서 받았다. 그 후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다. 무릇 큰 제사 때는 모두 이 옥대를 촬영하였다. 그 후에 고구려 왕이 장차 신라를 치려고 계획하면서 말하기를 신라에는 3가지 보물이 있어서 침범할 수 없다더니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라고 하니 황룡사의 장육조원상이 첫째요. 그들의 이게 황룡사지 구천도탑이지 지금 없어진 거. 구천탑이 둘째며 진평왕의 천사옥대가 셋째입니다. 하고 이 고구려 왕은 그 계획을 중지하였다. 친히 말하였다. 이런 게 이제 그 일종의 그 말로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삼국 유사지에는 삼국사기라는 게 있고 삼국유사라는 게 있지. 유사라는 거는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사기는 확실히 다 사실만 유서는 그냥 이야기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거지. 자 그래서 보면 그렇지 중요한 내용이지. 그 삼국유사도 있고 삼국사기도 있으니까. 삼국유사에 의하면 진평왕의 키는 11척이었으면 약간 과장됐을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 맞지? 자, 한 척에 1척은 약 23.7입니다. 또 바꾸래요. 그럼 11 곱하기 얼마야? 23.7이죠. 얘는 쉽지? 237 더하기 237 합니다. 237 더하기 237 하면 풀었어요. 2607이나 2607요. 260.7cm가 될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이제 약간 썰인 거지. 라떼는 말이요. 옛날은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그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똑같은 거야. 그거 푸세요. 와. 자, 이게 소수 곱하기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킬로그램, 또 이번에는 그램과 킬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인가요? 몸무게를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램과 킬로그램 같은 무게가 아닌 질량 단위입니다. 무게와 질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무게하고 질량은 좀 달라요. 무게는 그거 좀 볼게요. 과학 사실이니까. 무게와 질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질량이라는 것은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이고요.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매스랑 그다음 웨이트랑 달라요. 자, 그라비티는 어떤 걸까요? 그라비티는 만륜율이죠.
Universal Gravitation이라고 하는데 만류인력인데 만류인력은 뉴턴 아시 이것도 이제 썰이지. 아, 이제 사과가 떨어졌다. 이것도 이제 썰인 거지. 이거 실제로 이거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날. 항상 모든 물체는 위에서 떨어지는데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안 떨어지는 거야. 맞지? 그거였어요. 그게 처음이었지. 그게 궁금했던 거지. 왜냐면 모든 물체 과학자들은 정의 내리고 그게 맞음을 증명해야 되거든. 네.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건 참이잖아. 네. 안 떨어지는 거 없잖아. 맞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지. 근데 달은 위에 있어. 근데 안 떨어져. 무언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발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조건 다 떨어져요. 이제 만류인력이란 거는 뭐냐면 어떤 거예요? 중간에 보시면 만류인력 중 지구가 어떤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력이 없으면 둥둥둥 떠다니겠죠, 맞죠? 지구 방주 지구를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래서 무게는 쭉 볼게요.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때문에 단위 뉴턴을 사용합니다. 뉴턴, 아이작 뉴턴의 실제 이름을 써서 뉴턴으로 쓴 겁니다. 뉴턴 이렇게 안 돼. 1kg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약 10뉴턴이래요. 1kg에 약 10뉴턴, 뭐 9.8뉴턴이라고 하는데 약 10뉴턴. 그래서 중력에 의한 힘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질량 단위는 우리가 이제 체중계로 재는 몸무게도 우리 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이므로 이게 줄 안 꺼야 된다. 체중계로 이거는 줄 안 꺼야 되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표현할게. 체중계로 재는 몸무게도 우리 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이므로 뉴턴을 사용해야 되지만 지구에서 무게는 질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력에 의한 힘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에 중자를 붙은 킬로그램 주 또는 킬로그램 F를 사용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체중계는 힘을 측정하는 영수철의 조울의 원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량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거 쭉 볼게요. 질량이란 건 어떤 거냐면 질량이란 거는 양팔 조울과 같이 수평접기의 원리를 이용한 조울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양팔 조울은 질량이 같은 무게를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아 수평을 유지하는 것을 이용하여 물체 질량을 비교하여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내려가잖아, 맞지? 그 반대편 똑같이 내려갈 수 있도록 뭔가 작용하는 거야. 그 내려가는 힘의 크기를 표시를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질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질량과 무게를 지구가 아닌 달에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6배 낮아져요.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은 물체가 가지는 고유의 크기예요. 매스라고 하죠. 근데 무게는 누가 어떻게 잡아 당기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안 잡아 당기면 그냥 안 잡아 당기면 잴 수가 없는 거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제 무게는 0인 거지. 질량은 존재하나 무게는 0인 거야. 누군가 잡아 당기는 게 없으니까 무중력 상태에서는. 근데 달에서는 달이 크기가 좀 작잖아. 네. 그러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게 600뉴턴이라 하면 달에서는 6분의 1만큼 100뉴턴밖에 잡아당기지 않게 되는 거지. 실제 매스는 어때? 똑같지? 실제 매스는 똑같은데 같은 조울을 들고 지구를 갈 때랑 그 다음에 달을 갔을 때랑 실제 무게가 다른 이유가 이제 얘가 웨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무게는 다르다. 그래서 실제 몸무게를 60kg가 되면 달에 가서는 몸무게가 몇 킬로 된다? 10kg가 됩니다. 라는 근데 거예요. 그 무게가 이렇게 질량이 강할수록 무게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무게는 이제 누가 잡아 당기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실제로 같은 질량을 갖고 있더라도 지구 어느 나라에서 무게를 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 차이가 좀 있지.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이제 수금지와 모토천의 명에 지구의 표면 중력을 1을 하고 오, 뭔가 멋지다. 그때 이제 1을 기준으로 이제 수성 그 다음에 금성 쭉 가는데 보면 목성이 매스가 제일 큰 거지. 제일 잡아당기는 힘이 큰 거지. 크기는 토성이랑 목성이 비슷하지. 네. 근데 토성은 가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실제 매스는 좀 약한 편이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 잘 보시고, 수성이 똑같네? 저거 잘 보시고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뒤에 수성에서의 나눔의 몸무게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풀기 전에 그 앞에 내용들을 잘 봐야 돼요.
곱하기. 요 앞에 요 내용 박스 있죠? 요 내용 박스를 한번 다시 읽어봐야 돼요. 지금 요거 한번 읽어볼까? 요거 읽어보고 요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 문제를. 나눔이가 지구에서 측정한 몸무게는 얼마예요? 48이죠. 그럼 만약에 화성에서 재고 싶다. 화성에서 재다 그럼 어떻게 돼? 48 곱하기 0.38 하면 되지. 그럼 누가 필요해? 요 표가 필요하겠지. 네. 이 표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너 숫자만 적어놓을게요. 불러봐. 수성은 너희가 직접 표를 보고 나한테 불러줘. 수성은 얼마야? 0.38. 0.38. 금성은 얼마예요? 0.91. 0.91. 화성은? 1. 화성. 0.38. 그럼 수성이 0.38 아니네. 수성이 0.38 맞나? 네. 0.2다 0.38이야? 그럼 하면서 끝이에요. 그럼 목성은? 2.37. 2.37. 2.37. 토성은? 0.94. 0.94. 0.89. 0.89. 89. 1.11. 태양성은 112. 1.11. 그러면 나누기 몸무게가 얼마였어? 48. 48이니까 48 곱하기 얼마면 돼? 0.38 하면 되죠? 얘는 48 곱하기 0.91. 그러면 48 곱하기 0.38. 똑같네. 계산해볼까요? 48 곱하기 2.37. 48 곱하기 0.94. 48 곱하기 0.89. 48 곱하기 1. 계산에 보라자. 얼마 나왔어? 18.24. 얼마? 1번은 15.36. 48 곱하기 38 얼마? 15.36. 48에 38, 88에 64, 84, 30. 30이니까 38 맞나? 네. 83, 24에 43, 12 하면 14 이렇게 돼요? 네. 그럼 4, 2, 8, 1이니까 18점? 24 맞죠? 나 13.24. 18.24kg. 여기다 18.24kg. 그러면 48 곱하기 91. 43.6. 40 얼마? 8. 맞나? 43.68. 해볼까? 48에 98에 72, 94, 36이니까 43, 86, 34니까 소점 찍으면 43. 얼마? 68kg. 자, 다음에 얘는 2, 3, 7에 48. 나 110.736 나왔어. 자, 7, 8에 56, 8, 3, 24니까 9지? 네. 8이 16이니까 18, 7, 4, 28이죠? 네. 그다음 4, 3, 12니까 4지? 네. 4, 2, 8이니까 9지? 네. 6, 7, 나 1, 3, 1, 1, 1. 네? 113.76. 나 113.96. 13.76인데. 응. 나 113.32. 보고 다시 해볼까? 보자. 2, 3, 7에 나 올려 안 했어요. 48. 7, 8에 56이죠? 8, 3, 24니까 29. 8, 2, 16이니까 18. 7, 4, 28. 4, 3, 12에 4, 4, 2, 8에 9. 6, 7, 1, 3, 1, 1, 1점. 맞네. 113.76? 이렇게 되죠? 이거 뺍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거 0. 45.1. 얘는 얼마 나왔어? 45.12. 45점? 12. 다시 나왔어? 그래, 2사. 계산 똑같이 또다시 해봐야지. 내ጡ면 안 되고. 계산해야지. 그 다음에 48 곱하기 0.89는 48 곱하기 89 98에 72 48에 94 36이면 얼마가 돼? 43 맞나요? 88이 64죠? 84 30이니까 38 되나요? 4, 2, 7, 2 이렇게 되죠?
이거는 맞아. 42.72kg. 암산은 나 무시하지. 111에 48이죠. 얘는 48, 48, 48이지. 8, 2, 1, 3, 1, 5. 점 여기 지키지? 우와, 나는 53.28. 이렇게 되죠? 선생님, 저는 48, 48, 48 안 하고 저는 88, 88, 88, 444 했어요. 똑같이.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가만 더하면 지구가 제일 쉬워. 0.38, 0.91, 0.38, 0.94, 0.89. 얘들은 빨간색 4개 친 거. 얘들은 다 어떤 애들이야? 이 5개들은 곱하니까 숫자가 커져 작아져. 결과가 작아지죠. 맞죠? 일이 넘는 것들. 그렇지. 1이 넘는 것들은 어떻게 해? 커지지. 그래서 1보다 큰 애를 곱했을 땐 커지고 1보다 작은 애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지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구보다 무거운 행성은 어딥니까? 얘를 계산 안 해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네, 요런 거. 누구겠어? 목성이랑 해왕성 4, 5, 목성이랑 해왕성이에요. 맞죠? 그 이유는 뭘까? 네? 이유는 뭘까? 질량이 더 강하니까? 1보다 큰 숫자를 곱하기 때문이지. 중력이 1보다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중력이 중력이 1보다 크기 때문이다. 알 수 있죠? 다 더하면 되죠. 이거는 뭐 더하는 것도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애들은 나머지죠. 수성, 그 다음에 금성, 화성, 수금지, 화, 목, 안 되고, 토성이죠?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이죠? 얘는 모두 다 중력이 누구보다 작아요? 중력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지구에서 몸무게가 가벼운 행성들은 요 5개의 행성이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 계산해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죠? 네. 예전 자, 근데 9번에, 9번 말고 11번에 한 개만 볼 건데, 이렇게 되면 수, 금, 화, 토, 천을 다 더해야 되잖아. 우와, 커요. 다 안 더하고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할까? 일단 그거 중력을 다 더하고 그치. 중력 다 더하고 그냥 무게 곱해도 돼. 그게 그렇게 풀라고 지금 11번에 나와 있는 거거든. 어떤 거냐면, 중력 다 더해볼까? 우와, 다시 한번 펴봐봐. 수성 중력이 얼마야? 0.3 0.38. 더하기 금성은 0.91, 0.91. 화성은 0.38, 0.38. 토성은 0.94 0.94. 천왕성은 0.8 0.8, 일단 다 더해볼까요? 거기다 몸무게 얼마인데? 47, 8 8이가 아니에요? 8이었구나. 그럼 이거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볼까 한번? 지금 해볼까요? 여기 있는 결과가 3.5가 나오고 3.5 곱하기 48하면 168kg이 나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거 두 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도 금성이랑 그 다음에 천왕성, 목성이랑 해왕성, 목성이랑 해왕성 다 더하면 얼마야? 중력 더하기 중력 빼기 곱하기 그렇지. 목성이 중력이 얼마였어? 2. 얼마지? 펴보면 얘가 1.11이고 목성이 얼마였어? 2.37, 2.37? 2.37.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2.37에다가 1.11 더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얼마 곱하면 돼? 이거 곱하면 되지. 얘는 얼마가 되지? 3.48이가? 이렇게 돼? 맞나? 맞지? 좀 봐봐.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중력 합치면 얼마가 돼? 3.48. 얘는 합치면 3.5지. 그럼 얘네들 차이가 얼마야? 0.02지. 네. 맞나요? 그럼 결국 이때 차는 얼마가 되는 거야? 0.02에 곱하기 얼마가 돼? 48이 되는 거지. 왜 그래? 3.48
5에다가 3.4였지. 3.5에다가 얼마 뺐습니까? 3.5에다가 누구 뺐습니까? 3.48을 3.3. 뺐으니까 맞나요? 네. 이때 3.5는 누구? 가벼운 행성들이죠? 가벼운 행성. 그 다음에는 무거운 행성. 무거운 행성. 둘이 빼서 곱하기 얼마? 곱하기 48 한 거죠. 0.96. 0.96이죠. 네.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숙제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하시면 됩니다. 네. 요 두꺼운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요? 요 페이지까지. 이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하. 61페이지까지 숙제. 마이너스 정리까지. 네. 와, 몇. 자, 61페이지까지 이것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거짓이 이게 숙제예요. 선생님 몇 일 했다고 지금 벌써 61페이지까지 왔어요. 31일 올해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수고만 했고 새해 복